동패고 이번 중간고사 1학년 중간고사에 대해서 간단한 분석과 함께 향후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할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험 객관식 21문항, 우리 1학년은 앞으로 쭉 객관식 문제만 출제가 되겠죠. 꽤나 문제가 많은 수의 시험이고요. 교과서에서 기본적으로 13문항, 그리고 부교재에서 6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고요. 또 외부 문항, 그러니까 저는 교과서와 부교재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다른 유형의 문제를 외부 유형 정도로 정리해 둔 건데, 외부 유형 문항이 4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를 드리면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작년에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쉬운 느낌이었고요. 또 최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에서 굉장히 고난도 문제 등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이 무난하게 그냥 평이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본 수학 시험이다 보니까 시간에 좀 쫓기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또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객관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나 첫 시험임을 고려하셨을 때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다는 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건 이번 시험에서 최선의 풀이를 하시는 거거든요. 빠르고 정확한 최선의 풀이를 시험 실전에서 직접 하시기 위해서는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한번 시험 준비했던 과정 돌아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교과서 부교재에서 많은 문항들이 연계되어 출제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완벽한 이해, 그리고 또 준비 등이 있었다면 그렇게 어려워하시지 않을 시험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준비가 좀 더 철저히 됐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외부 문항에 대해서는 사실 난이도 자체, 또 객관적인 난이도 자체는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아무래도 이런 경험들이 처음이실 것이고, 또 시험장에서 실전에서 풀어보는 것은 또 다르고, 우리 학교 동패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수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개별적인 문항들을 좀 보면서 어떤 유형들에서 본인들이 학생들께서 실수를 하셨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건가 훨씬 중요하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교과서 부교재에서 단순히 그냥 연계된 문항들이에요. 숫자 변형들로 출제된 문항들, 앞에 보이시는 10번, 11번, 12번 대표적인 유형 문제들로 가져왔는데, 해당 문제들 풀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시 한번 돌아보실 부분은 이번 시험에 시간이 좀 부족했던 학생들이라면 해당 문제들이 교과서에서 또 부교재에서 연계되어 출제된 문항들이기 때문에 이 풀이 과정에서 내가 정말로 최선의 풀이를 시험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하였는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이렇게 단순히 연계된 문제에 대해서는 사고가 없어야 돼요. 좀 아이러니한 말이긴 한데 수학시험인데 사고를 하시면 안 돼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보자마자 바로 최선의 풀이 과정이 정리되어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후반부 가서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반복 숙달을 좀 더 하셔야 된다. 이런 문제들을 맞긴 맞았으나 시간이 꽤나 걸렸던 학생들, 풀이가 5줄, 6줄 넘어간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최선의 풀이를 반복 숙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운영이 사실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쉬운 문제라고, 단순한 문제라고 쉽게 넘기실 부분은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번 문항도 마찬가지예요. 18번 문항 우리 교과서 부교재 연계 문항이고요. 부교재 16번에서 거의 문제 조건에 동일하게 유지한 채로 출제가 됐습니다. 굳이 변형된 부분이라고 하면 원래는 그냥 제시되는 1차 시기 시험 문제에서는 판별식 내용으로 직접 찾으셔야 됐다 정도만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문항들, 살짝의 변형이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내가 공부했던 문제라는 게 바로 딱 눈에 띄셔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19번 이어지는 문제에서도 우리 부교재 25번 그대로 이제 변형해 놓은 문제고, 사실 조건 보시면 알겠지만 양의 실근이나 음의 실근이 말고는 이제 문제에서 차이점이 거의 없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부교재 문제에 대해서,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죠. 원본 문제들이. 자, 이러한 문항들에선 특별하게 더 준비를 좀 더 해주시고, 그래서 실전에서 여러분이 이 문제가 풀이 가능하시려면 딱 유형이 구조화가 돼 있어야 된다. 내가 이 문항을 보고 그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였지가 구조화가 돼 있으셔야, 즉 문제들끼리 구분이 되어 있으셔야 실전에서 바로 빠르게 풀이가 가능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아마 시험 끝나고 돌아보면서 이게 그 문제였구나 라고 확인하시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실전에서 바로 확인하시고 문제없이, 막힘없이 문제풀이 쭉 적어간 학생도 있을 건데, 그 부분의 차이에 있어서 내가 단순히 그냥 부교재 문제를 반복해서 풀기만 했는가,
혹은 풀이 과정을 유형을 정리해 가면서 준비를 했는가에 대한 차이점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교재에 대해서, 교과서에 대해서 변형 문항 등장한 것들 볼 건데요. 17번 같은 문항이 사실은 교과서 문제, 아래 문제는 이제 교과서의 문제니까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 문항에 대한 변형 문제다라는 걸 시험장에서 발견하셨을까? 혹은 돌아보니 그렇더라? 혹은 아직도 모르겠더라? 하는 학생도 계실 건데, 정확히 그냥 변형 문제고요. 우리가 그 흐름을 어디에서 읽어야 하는가? 기본적인 교과서 문제 풀이 과정이 우리 다항식을 맞추는 과정에서 인수분해된 형태를 보고 찾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인수분해 역과정, 다항식의 곱셈, 전개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인수분해식을 전개해 놓고 개수를 비교하는 게 교과서 문제 풀이 과정의 정확한 풀이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풀이 과정을 그대로 쫓아가시면 이 17번 문제가 3차식으로 변형이 됐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풀이 과정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풀이 과정, 인수분해식을 전개해서 개수를 맞춰간다라는 이 조건의 해석이 들어가시면 사실은 숫자 변형 정도로 느껴질 만한 단순한 문제였거든요. 교과서 문제, 부교재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로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핵심적인 풀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고 실전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번이 첫 시험이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더 높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교재에 있는 문제고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차함수, 최대 최소를 나눠서 푸는 문제였는데, 원본 문제는 우리가 주어진 A 값을 범위에 따라서 세 구간으로 나누고 이제 천천히 풀어가시는 문제였고요. 시험에 출제되는 형태는 오히려 문제 조건을 잘 읽어보시면 GA 하면서 A의 값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구나, A가 4분의 1이구나 다 대입하면 오히려 원본 문제보다도 내가 유형을 나눠서 풀지 않아도 되고 A의 두 번 숫자 확인해 놓고 대입해 놓고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간단한 조건이 되었다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이 부분이 시험장에서 보이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교재, 교과서 문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정확한 이해를 요구한다는 거. 단순히 내가 풀 수 있어 정도로는 시험장에서 절대로 보이지가 않을 거거든요. 핵심적인 풀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겠다라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기말고사에 대한 대비니까 이 부분들을 다음 시험에서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다음은 이제 외부 유형 문항들인데요. 14번에서 우리 다항식 전개식의 개수의 합을 구하는, 흔히 많이 보셨을 거고 시중 교재에서 많은 유형들 경험하셨을 건데, 뭐 아래 있는 건 제 수업의 기출문제집, 시험 대비 기출문제집에 출제된 문항이고요. 그래서 뭐 비슷한 문항들이 사실은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는 문항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폭넓게 준비가 되셨어야 된다. 그래서 14번 문제를 이제 아무래도 시험 때 처음 봤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풀이가 어려웠겠죠. 왜냐면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평소에 좀 폭넓은 유형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겠고요. 그 부분이 없는 채로 시험에 들어갔다면 물론 이제 풀 수 없다, 시험에 처음 보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시간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뭐 16번 문항 같은 경우도 뭐 어려운 문제 아니지만 이 기본적인 개념, 두 근의 차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보셨어야 막힘없이 풀이가 진행이 됐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번 문항도 마찬가지죠. 사실 외부 유형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교과서, 부교재에서 다 다루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외부 유형이라고 말하면 사실 틀린 말인데, 제가 이 항목에 같이 넣어둔 이유는요, 이 문제 이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인수정리 이용해서 다항식을 맞춰가는 과정이죠. 뒤에 1차식 내용을 맞추는 부분이 사실은 엄밀한 논리적인 추론으로 간다기보다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해당 유형, 이 특수한 유형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풀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진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렇게도 식을 만들 수 있구나, 저렇게도 식을 만들 수 있구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없으셨다면 아마 이번 20번 문제에서 답이 뒤에 식이 2x-2분의 1이었나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식을 찾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렸을 거고, 혹은 시험때 긴장된 상태에서 안 찾아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양한 경험을 좀 미리 하셔야 시험 때 당황할 일이 없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문항인데요. 외부 유형 문항으로 출제가 됐는데 2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유형의 변형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학생들이었다면 아무래도 좀 풀이가 힘드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풀이 과정이 꽤나 길다 보니까 비슷한 유형에 대한 경험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고요. 아래 문제는 이제 다른 학교 내신에 출제가 된 경우인데, 이 위에 22번의 원본 모의고사 문제를 조금 더 이제 축약해서 된 문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모의고사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숫자 변형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원본 문제를 공부한 학생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 때 그리고 학기 초에 모의고사 학습을 먼저 좀 학생들에게 추천드리는 편인데, 그래서 제 모의고사 문제집에도 이제
포함이 됐던 문제들이고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 먼저 선제적으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시험 때 처음 맞닥뜨리면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패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 그냥 모의고사 문제들이 변형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평소에 꾸준히 모의고사 유형을 잡아가셔야 돼요. 마지막 문제까지도 마찬가지 23번 문항도 얘는 조금 더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 우리 동패고 같은 경우는 참 제가 시험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고 선생님들이 참 대단하시다고 느끼는데 매번 하나 혹은 두 개 정도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출제를 하세요. 근데 이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문항들이 모의고사 형식을 띄면서 형식만 빌려서 숫자 변형 정도로 내시는 게 아니라 22번 같은 경우는 숫자 변형 정도로 내신 거고 23번 같은 문항은 모의고사 형식을 띄면서 그 문항에서 묻는 핵심적인 개념조차도 우리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물어보는 교과 과정상의 핵심 개념을 정확히 물어보시거든요. 진짜로 이 교육 과정상 다루는 핵심 개념 내신 문제라고 지저분하게 꼬아서 내시지 않고요. 진짜로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핵심 개념을 모의고사 형식으로 자체 출제를 해서 문제를 이렇게 내십니다. 사실 이 문제를 뭐 맞춘다, 적중을 시킨다라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학생들이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형식에 대한 준비, 우리가 처음 보는 문제를 조건을 해석해내고 그 조건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수학적 추론 과정을 통해서 답까지 이르는 이 연습을 미리미리 평소에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문제 틀려도 사실은 뭐 내 등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거나 최상위권 학생들 아닌 이상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수 있겠으나 동패고 학생들이 이제 최상위권 도전한다, 1등급을 목표로 한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면 반드시 잡으셔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뭐 다른 학교에서도 최대한 비슷한 문제를 저도 이제 같은 개념을 다룬 최대한 비슷한 문제를 나름대로 가져와 봤고요. 또 원모 모의고사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 문제에서 다루던 다항식의 어떤 차수와 최고차항 개수에 대한 추론을 통해 다항식을 맞춰가는 내용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평소에 좀 학습이 꾸준히 이루어지셔야 한다는 거. 정리하자면 외부 유형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폭넓은 평소에 문제 풀에 대해서 조금 더 넓히실 필요가 있다는 거. 뭐가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는 거니까. 특히나 이제 내신 유형들은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자주 빈출되는 유형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거르지 말고 평소에 미리 좀 공부를 해두셔야 우리 이 23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간이 촉박한 시험에서는 처음 보는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손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본 문제, 이미 내가 공부했던 문제들이 되어야 훨씬 유리하겠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서 공부해 주시고, 또 모의고사 유형에 대해서는 처음 보는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고 추론해 가는 연습을 평소에 꾸준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 특히나 이제 다음 시험에 대한 준비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시험에 우리 기말고사에 어떻게 출제가 될 거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난이도가 높아지는 부분은 사실 제가 단원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최고난도 문제, 그러니까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의 수가 늘어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제 그 앞에 교과서 변형 문제들의 수가 좀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까다로워하는 어떤 유형들이 조금 더 수가 많아질 건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고 뭘 맞춘다라기보다는 당연히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선 얘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얘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 이 숫자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저 숫자가 많아질 수도 있으니 다 같이 준비하시는 게 맞겠죠. 기말고사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철저히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같은 얘기, 가장 핵심은 우리 교과서 부교재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풀이로 반복 숙달 하시는 거. 철저한 준비. 이번 시험에서 아마 느낀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준비했으면 시험 잘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내가 준비한 양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 이 문제를 내가 시험 때 사고 없이 바로 풀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생기더라. 그래서 본인의 기준을 보다 높이시고 이제 최선의 풀이로 반복 숙달 하시는 것이 일단은 기본이 되어야겠다. 이 부분은 전혀 변함없이 중요하겠고요. 다시 한번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 우리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들이 조금 더 출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조건의 해석과 추론에 대한 연습이 필요해지겠습니다. 기말고사 시험 범위의 특성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말고사에 여러 가지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까지 이런 단원들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단원들에 대해서는 개념 학습할 때부터 기하적인 해석, 그러니까 그림을 통한, 표현을 통한 해석이 필수적인 단원들이에요. 표현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이 문제들을 출제할 때 너 표현해서 이 상황을 이해하고 공부했니? 를 묻는 거기 때문에 처음 보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조건에 대한 해석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기가 쉽거든요. 빈도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이번 중간고사 범위는 기본적으로 식, 계산, 그리고 수학적인 기본기에 대한 초점이 맞춰 있다면, 기말고사 범위의 단원들은 보다 조건 해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비중을 늘리셔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 때와 학기 초에 모의고사 문제집 통해서 꾸준히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시험 대비 가까워질수록 준비에 좀 더 힘을 쓰셔야 되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평소에 이런 조건 해석과 추론에 대한 역량을 늘려놓으셔야 된다는 거. 저는 그렇게 진행하는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시더라도 모의고사 문제들 전부 다 푸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뭐 29번, 30번 같이 뭐 흔히 모의고사 킬러 문제라고 하는 최고 난도 문제까지는 너무 벅차게 도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에서 너무 지치시니까 그 직전 난이도까지를 좀 반복 숙달해 보시고 여러 문제를 좀 경험을 해보시면 딱 모의고사 킬러 문제의 직전 난이도까지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우리 동패고 시험에서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마지막 몇 문제, 우리 상위권 학생들은 결국 마지막 두세 문제를 더 맞냐 틀리냐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문항들에 대한 평소의 연습이 모의고사 유형으로 좀 준비가 되시면 가장 완벽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무리하겠고요. 이번에 첫 시험 보시면서 뭐 나름대로 준비 열심히 해서 최선의 결과를 받으신 학생도 있을 것이고 첫 시험이라 생각보다 당황스럽고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은 학생들도 있으실 건데 이제 불과 첫 시험일 뿐이고 고등학교 앞으로 남은 시험이 많고 남은 학기들이 많으니까 너무 좌절하지도 마시고 또 너무 자만하지도 마시고 남은 기말고사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험들 철저히 준비해서 항상 다들 후회 없는 결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힘내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